우리 되게 빠글빠글했는데 분반하니까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좀 하고자 하는 게 우리 A반이랑 B반을 좀 달리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그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A반, B반 나눈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이에요. 성적순. 네. 그 성적순으로 제가 순차적으로 쭈루루루 나열했어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서 딱 잘랐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뭐 그런 거에 뭐 여러분이 뭐 저기 뭐 상처받으라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요시 이제 여기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여름방학 더 나아가서 1학기 때 이때를 한번 여러분이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이란 건 얘들아 아주 간단해.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 부족한 점을 일단 알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게임도 똑같거든? 내가 실버야. 실버에서 1만 판을 해도 나는 실버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올라가려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내가 티어가 오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게임이든 공부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본인의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뭐였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대부분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초반에 부분 해석 테스트를 많이 보죠. 그러면 부분 해석 테스트를 봤을 때 최소 한 번 이상은 저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문 분석이 됐든 해석이 됐든 여기 계신 저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해석 테스트나 이런 걸 볼 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구문 분석과 해석이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해석을 다 해놓고 구문 분석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아예 구문 분석을 안 해놓은 사람도 있었고 구문 분석에 대한 채점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냥 해석만 이렇게 제대로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 수준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번에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꽤 어려운 지문들도 많았고요. 해석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내신 대비 초반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주엽부에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엽에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는 거는 결국 무엇이다? 대입학 관련이라고 했어요. 이게 70%를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맨 마지막 페이지 서술형 4번, 5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영작 문제죠. 그렇죠? 특히 서술형 5번이요. 자기가르니 효과에 대한 이제 빈칸 영작하는 거였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틀린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틀렸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틀렸는가? 그냥 단순히 영작에 대한 기본기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구문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요. inclinatio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 이거의 결국 골자는 무엇이냐? 그 빈칸의 위치가 어디였죠? 기억 안 나요? 혹시? 빈칸 어디였지? 빈칸이 첫 문장이었어요. 첫 문장. 자이가르닉 이펙트 is 하고 빈칸이 뚫렸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요. referred to as the inclination that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오케이? 그 여러분 마지막 그 서술형 답이. 그 빈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주제 자리예요. 주제. 자이가르닉 효과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었죠. 주제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그걸 기반으로 영작을 출제한 거였다고. 됐어? 그러니까 일단 기반은 주제예요. 주제. 이 70%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어법, 순서, 삽입, 내용의 일치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많아야 두 문제 정도씩 나왔어요. 많아야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씩. 아예 안 나온 유형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주역은 가장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유형이 4개 중에 뭐겠습니까? 어법이죠, 어법. 그렇죠? 어법이 이제 비중이 높잖아요. 서술형에서 변형할 때도 어휘를 바꾼 게 아니라 어법을 변형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죠. 실제로 그 자기가림 효과 그 부분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mind A of B를 활용해서 나왔었거든요. 실제 원문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be reminded of라는 수동태 형태로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서는 the tendency of라는 동격의 전치사를 활용했다면 시험에서는 the inclination that이라는 즉 동격 접속사 that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주역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을 출제할 때 어떤 내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휘를 활용해서 바꾼다거나 이게 아니라 어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쪽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다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객관식 다 맞은 사람 없잖아. 그럼 내가 두 번째 질문. 혹시 어법 문제가 5번과 7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번, 7번 제외하고 다 맞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5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식 문제는 뭐에 관련된 거냐? 대부분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대입하고 관련된 거. 그런데 분명히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떤 거냐고요? 자, 우리 도식화 했죠? 도식화를 왜 했어요? 그래, 주제 파악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식화한 자료를 심지어 제가 줬었죠?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은 거기 하단에 뭐가 있냐? 바로 이 글의 주제 영작하기, 제목 영작하기, 요약문 영작하기, 요약문 빈칸 채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주제 파악하라고요. 됐어? 다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되는 해당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뭐냐? 일단 해석이 돼야지. 그렇죠? 이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 글의 주제를 알았어. 주제를 알긴 아는데 문제가 뭐냐? 보기문 해석이 안 되네. 그럼 보기문 해석이 돼야겠네. 됐어?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지금 여러분한테는요 서술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술형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네의 이번 기말고사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객관식 다 맞기.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객관식 다 맞기. 어법까지는 내가 그래도 많이 쳐줘서 그래 어법 정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3.8점짜리 문제 모두 고르시오. 개수 고르는 문제 있죠. 5번 문제 거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근데 그 나머지 주제, 제목, 빈칸, 요약, 어휘 등등등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주제에 관련된 문제죠. 이 문제들은요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걸 목표로.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설령 이 글에 해당 글의 주제를 다 그냥 줬어. 너네한테 그냥 주제만 싹 뽑아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모의고사 20번 주제 이거 21번 주제 이거 내가 그냥 한 줄로 해갖고 이 정리된 버전을 여러분한테 줬다고 쳐볼게요. 그럼 너네가 시험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는 그 주제마저도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올 테니까요. 다른 문장 버전으로 나올 테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는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보기 해석이 안 되네? 모르는 단어가 있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뭐 어떤 이제 해석이라든가 주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내신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구문독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구문독해. 일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문 분석과 해석이 너무 따로 놀아. 이게 일단 문제예요. 그럼 구문 분석을 못하러 해. 손 아프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구문 분석 안 하고 해석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구문분석을 할 줄 알면은요, 여러분 일단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작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문분석이 되면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건 뭐였냐면 구문분석을 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뭔가 다 따로 놀아. 너네가 배운 것들은 다 들어는 받고 다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이게 뭔가 하나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놀아, 따로.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니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예문이 있어요?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시카는 먹는다 사과를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F만 따서 보자고요. F만. 그럼 우리가 이걸 사과를로 해석해요? 사과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잖아. 이 이트라는 것도 우리가 먹다라고 해석하고 제시카는 그냥 제시카라고만 해석하잖아. 여기서 는이란 말은 안 붙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는이란 말이 있고 다라는 말이 있고 르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좀 유식한 말로 조사라고 부르죠. 조사.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말에는 조사라는 개념이 있지만 영어에는 그런 조사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조사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위치예요. 위치. 제시카가 여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처럼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고 애플이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을을 붙여서 해석하는 거고 애플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사과는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얘가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를 분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어 자리니까 주어에 맞게, 동사 자리니까 동사에 맞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에 맞게끔 해석하라. 이게 구문분석의 목적이에요. 이게 구문분석의 목적이야. 우리가 거꾸로 한글로 써있는 것도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제시카는 먹는다 사과를.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분석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말과 다른 영어식 어순을 파악을 하기 위함이고 그 어순과 각각의 알맞는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구문분석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흔히 사문법이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사문법. 사문법이 뭐냐? 사자로 끝나는 애들 말하는 거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사, 숙사, 감탄사 이런 애들. 뭐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 사문법을 위주로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문법은요 고등부로 가면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해볼까? 우리 1번부터 45번까지 모의고사 푸는데 어법 문제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한 개 29번. 한 개 나온다고요. 나머지는 뭐야? 전부 다 듣기, 독해 전부 다 이렇다고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어법이라고 내가 지금 말했죠. 문법이라고 안 했어요. 어법이라고 했어. 어법이라는 거는요 어문법을 말하는 거야. 어문법이 뭐야? 어자로 끝나는 애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됐어? 어문법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그 교과서 그 교재 챕터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챕터만. 근데 샘플로 아무거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중등부 교재를 내가 아무거나 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3800제 뭐 이런 교재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의 챕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등부 교재의 챕터를 보면은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다 사문법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사문법. 그래서 시제, 동사 관련된 거, 조동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동태 무슨 뭐 여기서 뭐 영사와 관사, 대명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중등부 챕터거든요. 고등부 교재 챕터 보여줄게요. 고등부 교재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어법크 시리즈를 좀 보겠습니다. 어법크 스타트 제일 많이 쓰는 교재 중 하나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어를 기준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동사 그리고 태 뭐 이런 식으로 쓰임상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교재의 챕터의 차이는 뭐냐면요. 중등부와 고등부의 가장 큰 차이는 사문법에서 어문법으로 넘어간다는 점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줄게요. 내가 중학교 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실습 배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몰라. 물어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얘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몰라.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만 나오면은 얘가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뭐 접속사인지 동격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느 자리에 쓰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해석도 안 돼. 이 대시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사문법이 아니라 어문법, 즉 어법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어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법은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도구입니다. 해석을 위한 도구.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께 그 교재를 드렸죠. 그 교재는요, 어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릴 만한 것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일부러 문장들을요. 어법에서 헷갈릴 만한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교재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왼편에 보시면 학습 마인드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하단에 교재 사용법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 자,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학습 마인드. 첫 번째, 모든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문 분석하고 해석합시다. 영어에서 그냥 쓰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대충 단어의 조합만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마인드라면요, 해석 실력이 안 늡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께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고3 모의고사 봤을 때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3은커녕 고2 모의고사 봐도 여러분 지금 90점대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미안한데 냉정하게 말하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요, 영어에서 일단 정확하게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해석과 구문 분석을 하자.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충 할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1번에서 연결되는 건데, 우리의 학습 태도가 변해야 실력도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놨다시피 제가 분명히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이건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오답노트 쓰러 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께서 태도가 변한다면요, 성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제 말을 한번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겠다. 내가 좀 학습 태도가 변해야겠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라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배웠어. 오늘 뭔가를 배웠어. 그리고 내가 숙제를 하는데 이 숙제를 내가 뭔가 이 선생님에게 안 혼나기 위해서 뭔가 양을 채운다라는 접근으로 하면은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끝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지막 워크북은 내가 제대로 검사도 안 했잖아요. 진짜 니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해야겠다 생각하고 워크북을 다 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죠. 거의 안 했잖아, 대부분. 그렇죠? 제가 근데 그거 갖다가 뭐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말했다시피. 왜냐,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죄송한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왜? 결국에 공부하는 건 너네고요. 결국에 시험 보는 건 너네거든요. 내가 대신 시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좀 더 탐구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학습 태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 학습 태도가 변해야 라고 써있죠. 학습 태도가 변해야 여기다가 밑줄 쳐봐. 그러면 여기서 변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 탐구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탐구적으로 변한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몰라 그냥 대충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내가 알아내야겠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편의상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대답하자라는 겁니다.
학습 성취가 빠르게 올랐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정말 진리에 가까워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대화고 다니던 상원이라는 남학생이 있어요. 졸업생이에요. 지금 현재 20살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원에 처음 왔습니다. 10월 초쯤이었거든요. 10월 초쯤 내신 대비 한지 이미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신규생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이 친구가 내가 이제 전에 한번 물어봤죠. 너 전에 혹시 1학기 때 성적 어느 정도 받았냐 하니까 30점인가 받았다고 했어요. 30점인가? 그때 상원이라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둘이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제 직접적으로 예시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A라는 친구랑 상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솔직히 A라는 친구 이름을 까먹었어 내가 다니지 오래돼갖고. 근데 실력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더 나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는 그래도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정도였고요. 이 친구가 30점 정도였어요. 2학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75점 정도 나왔고요. 이 친구도 75점 정도가 나왔어요. 점수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이렇게 점수가 올랐던 거는요. 저는요. 감히 말하는데 저는 제 덕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 아니 나랑 내신 대비한 거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되는데 내가 45점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덕이 아니야 이거는. 왜? 이거는 이 친구가 그 전부터 해왔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야? 6개월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열심히 했었던 친구야. 했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야. 방법. 나는 방법만 제시해줬어.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까지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저랑 내신 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최종적으로 2등급 받았거든요. 영어를. 이때 몇 등급이었을까? 7등급이었어요. 7등급. 7등급. 2등급 나왔어요. 그럼 7에서 2등급 올라온 건 내 덕인가? 이건 내 덕 쪽이 있어요. 제가 좀 오래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성적이 상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이 친구의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결석한 적도 있어. 몸 아프고 이래갖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 나한테 숙제를 빨리 보내달래. 나한테 개인톡을 보내. 선생님 죄송한데 숙제 좀 얼른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미안하다. 숙제 보내줘.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보내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지가 하면서 내가 안 시켰는데 지가 알아서 질문할 걸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남아갖고요. 나한테 안 물어보고 간 날이 없었어요. 항상. 질문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일단 질문할 부분을 얘가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아니라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렇게 길쭉한 거. 그래서 여기 붙여놔요. 이렇게 페이지에다가. 그래야 이제 얘가 바로 찾아서 줄 테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를 바로 펴갖고 이제 색깔펜 표시한 거 바로 찾아서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내가 말해준 내용을 거기다 써놓습니다. 지가 또 까먹을까 봐.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지가 알아서. 이 과정은요. 저는 한 번도 이 친구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스터디코드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그 스터디코드라는 채널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머리 짧은 그 아저씨가 이제 조나모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하는 저는 이제 사실 스터디코드를 안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봐갖고 영상을 한번 하루 날 잡고 쫙 거의 다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사상이 저의 사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결국에 양적인 것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특히 문제풀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맞았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서 왜 맞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2번이 정답이라면 1, 3, 4, 5는 왜 틀린 건지 즉 오답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틀린 부분이라면은 내가 왜 틀렸는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 대한 거 정답 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과목? 국어 영어는요. 국어 영어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뭔가 막 들이대야 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오답에 대한 논거는요. 보통은 해설지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본인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고평가했어요. 굉장히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친구의 그런 적극성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갈게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부리지 말랍니다. 3번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단어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단어 셀프 테스트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셀프 테스트 가끔 주잖아. 그럼 셀프 테스트를 봤어. 어떤 단어를 봐. 4번에 어떤 단어가 써 있어. 근데 아씨 이거 본다던데 나 어디서 봤는데 머리를 쥐어짜네. 근데 막 도저히 기억 안 나. 그래서 내가 답을 살짝 봤어. 답을 보니까 맞아 이거였어. 내가 이걸 왜 몰라 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맞았다고 표시해요. 이건 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왜? 어쨌든 내가 답지를 보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안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보고 3초 안에 떠올라야 되고요. 내가 남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내가 뭔가를 보고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전달이 가능한 거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모르는 거를. 그렇죠? 모르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기꾼이고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는요, 남에게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알아? 이해했어? 설명해봐. 했을 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기준은 내가 백지 상태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르는 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왜 죄야? 모를 수도 있죠.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능 보면은요 저도 모르는 단어 천지예요. 하지만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도 학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지문이 있다 보면 저도 이해 안 되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도 원장님한테 착 들고 가서 물어봅니다. 나도요. 나 선생이잖아. 나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나도 물어보러 간다고. 원장님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논의를 해요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 다른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부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이 맞을까요? 예 선생님 설명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랩스캉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발전적인 거예요. 이게 타 학원과의 차이점이고요. 왜? 강사들은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자존심이 세요. 난 다 알아. 뭐 내가 얘한테 왜 물어봐? 원래 이런 자세란 말이야. 내가 뭐 이제 모든 강사를 약간 까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강사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모르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약간 좀 뭐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영어 잘하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 없잖아. 근데 나도 영어를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왜 안 물어봐? 그렇죠? 모르는 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저는 질문하는 학생을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학생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나도 내 마인드가 그래요.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이제 열정이 보이니까 막 기특해. 막 내 자식 보는 것 같아. 내 자식이라고 하긴 니네가 좀 크지만 어쨌든 그럼 막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은 막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막 못했을 때 이런 때도 막 생각이 나. 그럼 내가 뭐 하나라도 막 팁이라도 뭐 하나 던져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인지상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에서는 자존심을 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데 내가 안 알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죄예요. 아시겠죠? 5번 볼게요. 이 교재에 있는 것만큼은 다 익힌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교재에 총 몇 문장이 있냐면 95문장이 있어요. 95문장. 우리가 2주의 수업 동안 이 95문장을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빡빡할 겁니다. 빡빡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만 익혀도 그래도 여러분의 독해력은 꽤 많이 상승할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2주 만에 독해를 마스터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 정도, 제가 챕터를 딱 4개가 뽑았거든요. 이 4개 정도만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의 독해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마스터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쫄지 마세요. 쫄지 마요. 영어로 써있는 막 이런 텍스트를 쭉 보다 보면요, 되게 깝깝하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쫄지 마세요. 다른 나라 거잖아, 딴 나라 말이잖아, 당연한 거야. 야 나도 그래. 나도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나도 검색하다 보면요, 영어로 쫙 나와 있거든. 야 영어를 12년 가르쳤고 영어를 20년 넘게 공부한 나도 막막해. 보면 깝깝해, 막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석 그냥 쫄지 말고 그냥 일단 들이대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서도 해보고 그냥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 그러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진짜 돼요. 진짜 돼. 내가 경험해봤어. 정말로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개, 이제 6개명처럼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국 이 6개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아래 이 글에 교재 사용법이 써 있는데 이 교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반드시 이 교재 사용법에 맞춰서 95문장을 마무리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이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문 분석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구문 분석에 알맞게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문 분석에 맞춰서 해석한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빈칸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는 빈칸으로 두는 거예요. 그 단어는 뭐야? 나중에 찾으면 돼.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은요, 단어를 잘 알자,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어순에 맞게끔 해석이 되느냐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어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네 번째, 구문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채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채점을 할 때 사전을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작성합니다. 우리가 빈칸으로 해놨다고 했죠? 여섯 번째, 하단에 셀프 피드백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셀프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를 잘 보세요. 자, 하단에 셀프 피드백 란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자세히 작성한다. 각 문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단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구문에 맞는 해석이 안 된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내가 다 제대로 됐지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상세히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반성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성 노트. 일곱 번째,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색깔 펜으로 별표 표시를 크게 해두고 선생님한테 질문한다. 됐죠? 이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맨 앞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재를 쓰시다가 순서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그때마다 첫 번째 페이지로 와서 이거 어떤 순서로 하더라? 이거를 반드시 보고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컨텐츠를 따로 안 써놓고 챕터를 좀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챕터부터 1번 챕터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2번 챕터가 어디 있냐면 10페이지에 있는데요. 2번 챕터는 대세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챕터. 3번 챕터가 어디냐? 19페이지에 있는데 전명구를 동반하는 동사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챕터. 4번 챕터는 수동태입니다. 그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4가지. 이 4가지 챕터는요,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챕터 순서입니다. 이런 걸로 별도로, 그러니까 특히 동사구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재는 일단 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해갖고 이제 영작이랑 다 해갖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좀 약간 해석에 있어서 좀 직독직해가 잘 안 되거나 헷갈릴 만한 이제 그런 애들만 조금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맨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뭐뭐 들어가 있었냐면요, 동격에 that 있었고요, 동사구문에 remind a of이 있었고요, 그거를 수동태로 바꾼 애도 심지어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대시나 동사구문이나 여기에서 좀 암기사항들이 있어요. 암기사항들. 이 암기사항들을 잘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외우고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너네가 A반에 있는 애들보다 구문 독해 실력은 더 올라가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뭐다?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구문 독해 수업은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좀 최소화할 거예요. 설명은 최소화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구문 독해를 하고 첨삭하는 쪽을 저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념을 아주 뭐 이렇게 써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해. 거기 옆 페이지 봐봐. 3페이지 맨 위에 오형식 구조, 해석 공식, 해석 포인트, 끝이잖아. 이게 끝이에요. 제가 써놓은 설명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은 별도로 해드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볼 건데, 잠깐만요. 교재가 어디냐? 자,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네가 잘 모르는 이 오형식 구조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오형식 구조를 왜 따왔냐면요, 너네가 부분 해석 테스트나 이런 걸 볼 때 내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봤는데 얘가 오형식인지 아닌지 구문 분석을 일단 잘 못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오형식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해석이 달라져.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지, 아니면 얘가 부사 수식어인지, 아니면은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인지 몰라요. 몰라. 니네가 몰라. 그럼 너네가 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대충 해석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석이 안 된다니까? 뭔지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얘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충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학습 마인드에서 말했죠.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대충 할 거면. 지금 우리 대충 하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 뭘로 해석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샘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이 오형식을 활용한 어떤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자세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 동사는 기억 안 나요. 목적어의 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였나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themselves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었습니다. 2번인가 그랬어요.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얘가 어법상 맞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들이. 참고로 그때 당시에 저동부 2학년이 총 5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그 중에 3명이 1등급이었어요. 3명이 1등급, 저동부에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었죠. 그럼 나머지 두 친구가 못하느냐? 아니요. 걔네도 다 2, 3등급 받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잘하는 친구였어. 근데 그 5명 중에서 4명이 이걸 맞다고 체크해봤어요. 1명 맞췄어요. 1명. 참고로 말하는데 얘는 어법상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요 혹시? 여기에 뭔 단어가 있냐랑은 상관없어요. 동사가 뭔 단어냐 이거랑 상관없어. 자, 왜 그런지 어법적인 이유를 먼저 말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셀프나 셀브제로 끝나는 거를 제기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제기대명사라는 녀석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거든. 언제 쓰느냐? 그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는 거냐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됐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어가 데이잖아.
주어가 데이니까 데이 똑같으니까 themselves 맞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themselves의 주어는 데이가 아니에요. themselves의 주어는 힘이에요. 힘.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랑 아니 힘이랑 them이랑 어떻게 동일 인물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뭐가 돼야 돼? them이 돼야 돼요. them. 둘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점이 드는 게 아니 선생님 얘가 주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얘가 오형식 구조였거든. 이렇게 되거든. 됐어? 오형식 구조에서 너네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오형식 구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해석할 때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이게 끝이야. 됐어? 선생님 이게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ing가 목적격 보호가 아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분사구문일 수도 있잖아. 분사구문. 그렇지?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이었어. 만약에 그러면은 이 ing의 주어는 누구냐? 데이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themselves가 맞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에 따라서 themselves냐 them이냐가 갈리네? 어법이 달라지네? 얘가 분사구문이면은 themselves가 답이 되는 거고 얘가 목적격 보호면 them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themselves랑 them이랑 똑같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문법도 달라지죠? 해석도 달라집니다. 해석도 달라져요. 해석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표현을 쓰겠죠. 되니? 이렇게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의 포인트. 자,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써드리겠습니다.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자. 요 구조가 있을 때 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무슨 관계다? 주어, 동사, 관계이다.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주술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그래서 주술 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의미가 맞아야 합니다. 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된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을 때 말이 맞아야 된다고. 됐어? 이게 포인트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다 땡이야. 너네가 만약에 구문문서를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했어. 근데 뒤에 초부정사가 나왔네? 근데 이 초부정사가 수식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얘랑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보면 돼.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더니 말이 돼. 그럼 목적격 보어야.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럼 수식어예요. 됐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해석이 달라지겠죠. 됐니? 다시 한번 내가 계속 한 3번째 강조한다. 오형식 구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네 둘은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이 오형식 구조를요 주어, 동사가 있는 버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 바꿔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요 주어에 해당하는 건 누구야? 얘가 되겠죠. 요 동사에 해당되는 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통은 근데 이렇게 잘 안 써요.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어감에 관련된 거라 그 부분을 생략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되니? 자, 예를 들어 볼게. 첫 문장 봐봐. If the sides of a rectangle have the same length, we call it a squar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제가 have에다가 체크했는데 이거 have 잘못 체크했네. have가 아니라 여기 core에 체크해야 되는데 잘못 체크했어요. 요 부분만 볼게요. We call it a square. 이렇게 되거든. 구문 분석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럼 it이 목적어고 a square가 목적격 보니까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it은 그것이잖아. square가 뭐야? 아니 square는 알아요. square가 무슨 뜻이야? 정사각형. 됐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 a square만 해석해볼게.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볼게. 그것이 정사각형. 이렇게만 돼버리죠? 그럼 동사를 뭘 갖다 붙이면 되느냐? 비동사 붙이면 돼. 비동사. 이다. 됐어? 그럼 그것이 정사각형이다. 말 돼야 돼. 되잖아. 그러니까 오형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해석해볼까? 우리는 부른다 그것을 정사각형이라고. 됐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돼도. 나머지는 묶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전체는 부사죠. 그럼 all sides of a rectangle. 자, all sides 주어요. of a rectangle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of라는 놈이 나오면 보통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팁 하나 줄게. 형용사 있죠, 형용사. 형용사는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의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of는 보통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 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주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have 동사 나왔죠? The same length 목적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구문에 맞게 해석하는 게 내가 포인트라 했어요. 구문에 맞게. 아유, 재윤이 졸려 뒤질라고 하네. 이러고 지금 나도 똑같은 표정으로 수업한다. 졸지 마, 다스가. 자, 해본다. rectangle이 뭘까? rectangle. 이게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됐어? 직사각형.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직사각형의. 됐어? 직사각형의 all sides니까 모든 면들. 됐어? 자, 그럼 직사각형의 모든 면들까지 썼는데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여야겠지? 그래서 모든 면들은 됐어? 주어에서 끝났지? have the same length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length니까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죠. 근데 if가 있네? 그럼 if가 있으니까 합쳐서 해석하면 가지고 있다 면으로 해석해야겠죠. 됐어? 그럼 어떻게?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에서 끝나는 게 가지고 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if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게 구문에 맞춘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른다. 자, 주어 동사 해석했고 목적어랑 목적격보 어떻게? 주어 동사처럼 그것이 정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됐어? 이게 구문에 맞는 해석이라고.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1, 2번이야. 1, 2번. 구문 분석 먼저 했죠, 제가?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빈칸으로 하라고 했죠? 만약에 아까 rectangle이랑 square를 모른다고 쳐봐. 그러면 rectangle 부분 지워요. square 부분 지워. 그리고 빈칸으로 두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 rectangle 검색해보니까 직사각형. 직사각형만 쓰면 되잖아. 여기다. square 검색해보니까 정사각형. 여기다가 정사각형만 쓰면 되잖아. 됐어요? 단어는 그냥 모르면 찾아서 쓰면 끝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몰랐지만 우리는 구문에 맞게끔 해석을 했습니다. 됐어?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야. 제가 아무런 이런 단어 없이 그냥 성분만 써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성분만 여기 써있어. 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분만 써놓은 거야. 난 이 성분만 있어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 만약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동사한다. 해석했잖아. 여기 영단어 써 있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지금 뭘 갖고 해석한 거예요? 구조만 갖고 해석한 거예요. 구조만 갖고. 만약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동사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동사한다. 내가 구조대로 해석했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잖아. 여기 써있는 단어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고. 주어 자리에 뭐 있어? 우리가. 목적어 자리 그것을 a square 정사각형으로 부른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사실 껌이에요. 구조에 대한 해석만 되면은요. 단어만 대입하면 되죠. 모르는 거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래 셀프 피드백에다가 여기서 rectangle, square 단어를 잘 몰랐다. 그 외에는 내가 구문 분석도 다 제대로 됐고 그에 맞게끔 해석도 다 제대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내가 피드백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형식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 공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위에 조그맣게. 거기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오형식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하다.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하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동사하다. 되게 많아요. 근데 뭐로 해석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하나는 얘네들이 주어 동사처럼 해석된다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그냥 해석하면 돼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도록 동사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야? 얘를 주어 동사 하듯이 해석을 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 포인트에 써놨잖아. 뭐라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 이게 결국 포인트야. 이것만 잘 잡으면 돼. 내가 이 얘기 지금 오늘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응용도 가능해진다. 응용도. 그 응용 버전만 좀 보여주고 쉬는 시간 좀 줄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내신 대비에서 그 교과서에 케네스 얘기 나왔었잖아. 케네스 얘기. 그치? 거기에서 나왔던 걸 하나 기억을 해보자면은 그 초반부에 케네스 얘기 초반부에 내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는데 found가 나오고 wander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이렇게 나왔었거든. 아마 he had been found였나? was found였나? 그냥 was라고 쓸게요. 편의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대충. He was found wander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aimlessly 하면서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은 The police found him wandering. 원래 이 문장이었어. 원래가 이 문장이야. 수동태 만들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얘를 한번 해석해볼까? 여기만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가 돌아다닌다. 주어 동사처럼 하라고 했지 내가. 그가 돌아다닌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경찰관이 그가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다. 됐니? 자, 이걸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이렇게 가죠. 얘가 뒤로 가서 by the police. 얘가 수동태가 되죠. 비동사의 PP. 얘 남죠? 그대로 쓰면 돼요. 됐어? 이 문장이랑 똑같아졌죠? 됐니? 자, 그러면은 내가 방금 전에 이 원더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기억해봐. 경찰은 그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어. 발견했다. 됐죠? 자, 여기서 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봐. 그는 발견되었어. 돌아다니는 것을. 똑같아. 얘 정체가 뭐였어? 보어였죠. 그럼 얘도 정체가 뭐야? 보어가 되는 거야. 똑같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것만 알면은 똑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보어라는 개념 자체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서술의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서술. 근데 서술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속성을 애초에 가지고 있어요. 원래 보어라는 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격 보어라고 한다면은 주어를 가지고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를 가지고 동사처럼 해석하라는 소리거든. 됐어? 우리 she is pretty 할 때 해석 어떻게 해요? 그녀가 예쁘다라고 해석하지. 그렇지? 근데 pretty는 해석 어떻게 해? 예쁜이잖아. 예쁜. pretty는 예쁜인데 she is pretty는 왜 예쁘다라고 해석하냐고. pretty가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she, 그녀가 is pretty, 예쁘다. 즉 예쁘다, 그 예쁜이라는 말을 서술하듯이 마치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라고. 됐어? 이게 보어의 기본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 원더링이 왜 보어냐? 문법적으로는 얘를 수동태로 만들었으니까 보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문법적인 거 제외하고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그가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가 돌아다닌다. 말 되잖아. 그러니까 보어인 거예요. 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개념은요, 다시 한번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특정 대상에 대한 서술. 더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해석하게끔 하는 거. 됐어? 이게 보어의 기본이에요. 보어의 기본.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연습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해볼 건데, 자, 우리 일단은 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이 오늘 목표를 한 10번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 하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번까지 다 하시면은 제가 귀가를 시켜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다 했다면요. 못하면 남아서 해야지 뭐. 하지만 쉬는 시간에 쉬세요. 쉬려면요. 아니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쉬셔도 됩니다. 쉬시고 좀 이따가 이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쉬었다.
한번 해볼 건데 한 10번 정도까지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사용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그 셀프 피드백 부분이랑 그러니까 4번 뒷부분 있죠? 4번 뒷부분 일단은 잠깐 건너뛰고 1, 2, 3번 그 교재 사용법에서 나가는 거예요. 문제본도 말고 교재 사용법에서 1, 2, 3번 써 있는 거 있었지? 즉 구문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빈칸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해석하기. 그래서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한번 10번까지 한번 해보자. 지금. 자, 한번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채점 있잖아요. 채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답지를 제가 그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어 갖고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 등원할 때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숙제 분량까지는 내가 답지를 뽑아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는 구문 분석하고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해석 2번,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빈칸 처리 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단어 의미 찾아서 그 빈칸에다가 써놓기 그리고 6번, 7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숙제하실 때는 알겠죠? 4번 제외하고 나머지. 자 한번 해보시고 구문 분석과 해석 부분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교재 사용법에서 4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면 된다. 숙제할 때 답지가 없으니까.